매일 1분이면 충분. 84세 의사의 병 없이 사는 건강 습관. 84살의 나이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세상의 조용한 구석으로 은퇴하여 평화로운 성찰 속에서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의신 박사는 대부분의 의사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료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0년 넘게 그를 예리하고 활기차며 질병 없이 지내게 해준 정확한 일상 습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우리가 노화와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도전합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의사가 자신의 비범한 장수와 활력의 비결로 꼽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일상 습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적 개입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방식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김 박사가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 가지 습관,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평생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다 죽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광범위한 의학 연구와 80대까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의 조언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이유는 의학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김 박사의 철학에 대해 저를 정말 감동시킨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을 깨우쳐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지막에 돌아보면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늙은 의사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을 본 사람의 경종입니다. 현실은 우리 대부분이 건강 위기를 향해 몽유병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대, 30대, 40대에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건강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모든 질병의 85%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생활 습관의 선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단 12%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도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병, 당뇨병, 암, 심지어 치매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유전암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 습관에 쓰여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쁜 습관이 질병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습관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 박사가 자신의 삶과 그가 더 나은 건강으로 이끈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김 박사가 건강한 노화에 절대적으로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 장수 시스템의 기초는 신체의 적절한 pH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체가 알칼리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달성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인체는 약간 알칼리성일 때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우리의 현대 생활 방식은 우리를 위험한 산성 상태로 몰아갑니다. 김 박사는 자연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섭취하는 식물성 식품과 복합 탄수화물이 이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주요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주로 자연 형태의 식물성 식단을 섭취한 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만성질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만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예외는 놀라웠다고 지적합니다. 1000년 전 중국에서 진시황은 영원히 사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마법의 약초와 영약을 찾기 위해 외딴산으로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자원과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겨우 49세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공자, 맹자, 노자와 같은 철학자들은 모두 80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이 황제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깊은 명상을 실천했고 사색적인 사고에 종사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욕망과 경쟁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 선택을 훨씬 뛰어넘는 장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스트레스는 김 박사가 설명하듯이 건강한 노화에 반하는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현대 생활은 경쟁, 끝없는 욕망, 사회적 비교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육류 위주의 식단 선호와 산성도를 더욱 높이는 알코올 섭취를 더하면 질병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현대 생활습관병이 왜 그렇게 만연한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과 완전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건강을 만들고 무엇이 질병을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 박사의 두 번째 기본 습관은 질병의 80%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즉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된 나쁜 생활 습관 선택을 다룹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질병 위험의 15%는 유전적 유산에서 비롯되지만 나머지 85%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독소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김 박사가 경고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 요인은 건강 연구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면 놀랍지 않지만 84년 동안 완벽한 건강을 유지해온 사람에게서 듣는 것은 특별한 무게를 줍니다. 그는 흡연, 과도한 음주, 베이컨과 같은 가공 돼지고기 제품 섭취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노화를 가속화하고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 박사의 조언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운명이 단순히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 측면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건강 운명의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인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80년 넘게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온 매우 힘을 실어주는 관점입니다. 김 박사가 모든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믿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의미 있게 답하려면 반드시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진료에서 이 패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상당한 부를 축적한 환자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건강 없이는 그들의 성취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김 박사의 세 번째 중요한 습관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을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보내는 것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보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입증된 예방 방법을 따라야 하며 모든 예방의 기초는 강력한 면역 체계라고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만지는 표면,
매일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지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유행하는 모든 균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입니다. 김 박사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는 것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치료가 필요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화학요법을 받을 때 치료는 그들의 면역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치료 전에 면역 체계가 약했던 환자들은 종종 폐렴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빠르게 발병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한 환자들은 공격적인 의료 개입을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 박사가 매일 실천하는 네 번째 습관, 즉 적절한 운동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몸매를 유지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저서 질병 해방에서 김 박사는 적절한 운동이 면역체계 강화의 기초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단지 어떤 운동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면역력을 키우고 장수를 촉진하는 운동은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엘리트 운동선수처럼 훈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는 걷기이지만 김 박사는 적절한 근육 강화 운동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운동은 순환을 개선하여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고 면역 세포가 위협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몸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신체의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좋은 혈류를 통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것은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유지되는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정신 상태 또한 신체를 얼마나 잘 영양 공급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거나 음식을 효과적으로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평화는 적절한 영양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운동과 결합하여 건강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를 김 박사의 가장 중요한 권장사항 중 하나로 이끕니다. 종종 간과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비타민 중에서 김 박사는 비타민 D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타민 D는 단지 뼈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적절한 햇빛 노출을 받지 않으면 신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햇빛이 필요합니다. 김 박사는 한국 사람들이 혈액 검사를 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국 우유가 미국 우유에 비해 비타민 D가 적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피부에 해롭다고 생각하여 햇빛 노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가리고 모든 햇빛이 피부에 닿는 것을 막으면 필연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지 뼈 건강을 훨씬 뛰어넘는 일련의 건강 문제를 만듭니다.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더 심각한 질병과 싸우는 신체의 능력이 감소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의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적절한 햇빛 노출을 받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충제만으로는 햇빛 활성화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김 박사의 5번째 일상 습관을 형성하는 그의 영양 접근 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음식 중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면역 기능에 특히 중요합니다. 김 박사는 특히 계란, 두부, 해초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는 이러한 음식을 해초로 감싸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영양적으로 완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를 만듭니다. 그는 반드시 고기를 따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고기를 포함하기로 선택했다면 오리와 같은 살코기가 많고 지방이 적은 옵션을 선택하라고 지적합니다.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과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유익합니다. 김 박사는 생선 위주의 식단을 하는 일본인과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계적 증거는 이 관찰을 일관되게 뒷받침합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장수와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이 달고 튀긴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건강에 가장 해로움으로 식단에서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양학적 통찰력과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현대의학에 대한 냉정한 현실을 공유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암 치료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연구와 개발은 암 환자 생존율을 평균 3개월 연장했을 뿐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3개월조차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통계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은 여전히 예방입니다. 이것이 김 박사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많은 질병에 대해 우리가 근본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예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 분석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신적 평화를 유지하며 우리가 식별하고 복제할 수 있는 다른 생활 습관을 따릅니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은 예방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면 종종 효과적인 근본 치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전략은 입증된 예방 방법을 따르고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김 박사가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준비하기를 원하는 노화의 가장 우려되는 측면 중 하나로 이끕니다. 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체적 허약이나 심지어 신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극적인 저하입니다. 최근 기억은 뇌의 측두엽 내 햄에 저장됩니다. 이 영역으로의 혈류가 감소하거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최근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는 물리적으로 수축하고 해마가 상당히 수축하면 기억 상실이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기억 상실만으로는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문제가 다른 인지 문제와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약 30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으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이 가장 흔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결국 다른 정신, 건강 문제와 결합되며 최종 단계에서는 조현병과 유사한 상태와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은 이러한 질병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접근 방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의 해로운 물질과 유익한 물질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운동은 이 균형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김 박사의 6번째 일상 습관은 현대 사회가 심각하게 소홀히 하는 것, 즉 적절한 수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면은 하루 종일 신체에 축적되는 대사 폐기물을 씻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이 폐기물이 수면 중에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지며 치매는 주로 이 대사 폐기물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운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지만 적절한 수면 없이 일하는 것은 건강에 극도로 해롭습니다.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기분 좋고 정신이 맑게 일어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 정신적 흐릿함은 운전과 같은 활동을 위험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능력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깊은 수면은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일상 활동에서 훨씬 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김 박사의 7번째 일상 습관은 신체의 다른 부분이 사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골격계와 뇌는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할수록 향상됩니다. 하지만 심장, 폐, 위, 간과 같은 다른 기관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악화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흥미로운 균형을 만듭니다. 폐를 강화하려면 제대로 호흡하고 유산소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뇌와 골격계 모두 사용 부족으로 악화됩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력은 건강은 항상 중간 지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능력 내에서 운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운동이 유익하다고 해서 위험한 극단까지 자신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고 지나치게 힘든 운동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심장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하는 최적의 중간지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권장 사항으로 이끕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젊을 때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면 테니스와 같은 활동이 훌륭한 전신 운동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영은 점점 더 유익해집니다. 자원이 있다면 골프는 클럽을 휘두르면서 걷기와 전신 운동을 결합하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는 걷기입니다. 방에서 걷든 집 주위를 걷든 동네에서 걷든 이것은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등산은 상당한 재정적 투자 없이 훌륭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김 박사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건강 위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경쟁, 그리고 과도한 욕망입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경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잘 보여주며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느끼는 경쟁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국제 심리학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회 중 하나로 확인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회 환경을 나타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만듭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개인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설을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나타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만족감과 만족의 부족입니다. 만족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김 박사는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대신 자신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없다면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종종 방글라데시와 같이 경제 발전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자신의 안락함과 성공에만 집중해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질병 예방이 중요하지만 김 박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키워야 합니다. 이 감사함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대신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개인적, 국가적 수치를 모두 나타냅니다. 문제는 만족의 부족이며 만족은 항상 관점과 비교의 상대적입니다. 김 박사의 8번째이자 마지막 일상 습관은 매일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으로 모든 것을 묵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 정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면 비록 전통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상당한 부를 축적하지 못했더라도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함과 관점은 만족스러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철학은 김 박사가 따르는 모든 실용적인 건강 습관과 함께 고려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는 단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84세의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러한 원칙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예리하며 여전히 신체적으로 유능하고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접근 방식이 그토록 설득력 있는 이유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비싼 치료법, 복잡한 프로토콜 또는 급진적인 생활 방식 변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천하는 모든 습관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를 84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해온 8가지 일상 습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해로운 산성도를 만드는 과도한 육류, 알코올, 가공식품을 피하면서 식물성 식품과 자연 탄수화물을 통해 신체의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둘째, 건강 운명의 85%는 유전자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습관 선택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셋째, 적절한 영양, 충분한 햇빛 노출, 비타민 D 최적화를 통해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십시오. 넷째, 신체를 압도하지 않으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적절한 운동, 특히 걷기와 근육 강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다섯째, 건강에 해로운 달고 튀긴 음식을 피하면서 계란, 두부, 생선, 해초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여섯째, 신체가 대사 폐기물을 제거하고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우선시하십시오. 일곱째, 다른 기관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뇌와 근육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활동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여덟째,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김 박사 접근 방식의 아름다움은 단순성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비싼 장비, 복잡한 보충제 또는 급진적인 식단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자연적인 능력을 지원하는 일관된 일상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김 박사의 84년의 삶과 진료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유전자가 역할을 하고 환경 요인이 중요하지만 음식, 움직임, 수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적 태도에 대한 일상적인 선택은 노년을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보낼지 아니면 만성 질환을 관리하며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아플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치료하는 대신 예방할 기회가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김 박사 자신의 삶은 이러한 간단한 일상 습관이 80대 이상까지 놀라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와 지위를 성취한 모든 성공한 사람은 결국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교훈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김 박사의 8가지 일상 습관을 실행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장수의 선물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이 영상이 간단한 일상 습관을 통해 건강을 통제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김 박사의 지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장수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식단 계획과 운동 루틴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한 가지 습관으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쌓아 나가십시오. 당신의 84세의 자신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